무는 깍두기, 무청, 동치미, 무생채, 무조림 등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활용 가치가 아주 좋고 김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작물이죠. 그리고 재배 기간이 짧고 특별히 까다로운 부분도 없어서 텃밭에서 많은 분들이 키우시는 작물이고요. 오늘의 영상은 텃밭에서 무를 재배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을 짚어드리는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무를 재배하셨던 분들은 차근차근 보시면서 놓친 부분은 없었나 확인해 보시고 김작물을 재배해보지 않은 분이라면 저런 식으로 키우면 되겠구나 용기 내서 무재배를 실천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올해 김장에는 꼭 내 손으로 키운 달짝지근하고 아삭하면서 맛있는 무를 재배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특이한 무를 드시고 싶으신가요? 무 모종을 심으면 10중 8구는 매끈한 무가 아닌 가랑이가 갈라진 이상한 모양의 무가 나옵니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모종을 옮겨 심는 과정에서 어린 모종의 뿌리는 흠집이 나고 중심에 있고 생장점이 되는 원래 뿌리보다 측근, 그러니까 옆에서 뿌리가 발달하면서 멀쩡한 무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어차피 내가 먹을 거라 모양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종으로 하셔도 되겠지만 매끈하고 정상적인 무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씨앗으로 심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무는 발화도 잘 되기 때문에 굳이 모종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15도에서 20도 사이에 가장 잘 자라는 무는 가을 재배가 알맞을 수밖에 없지만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는 동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서리가 내리기 전에 수확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수확날을 먼저 정하고 70일 정도를 역산해서 파종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부지방은 주로 8월 중순에서 9월 초 정도, 남부지방은 추위가 좀 늦게 오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늦게 여유 있게 심으시면 됩니다. 어떤 작물을 재배하든 밭을 잘 준비해두는 것은 달리기 선수가 출발 지점보다 앞서 출발하느냐 뒤에서 출발하느냐처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무처럼 재배 기간이 2달 남짓으로 짧은 작물은 더 그렇죠. 무밭 만들기는 지켜야 할 것들 몇 가지만 잘 지켜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무는 특히나 산성 토양을 싫어하고 산성에서 흡수가 잘 안 되는 양분이 꼭 필요한 작물입니다. 퇴비를 뿌리기 최소 일주일 전에 석회고토나 토석회를 사용해서 땅을 중성으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무밭의 퇴비와 비료는 고추, 오이, 호박 등 봄작물을 재배할 때랑 똑같이 하기보다 조금 적게 한다 생각하고 시비하는 게 과잉으로 인한 장애를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완전 부숙된 퇴비를 사용하고 퇴비를 뿌린 이후에는 최소 일주일 넘게 가스 빼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 땅은 깊게 갈아줍니다. 파 뒤집은 만큼 땅이 부드럽고 그 밑은 딱딱해서 무가 더 이상 자랄 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무가 끝까지 크게 매끈하게 빠지려면 토양을 최대한 깊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돌멩이, 막대기, 딱딱하게 뭉친 흙, 이런 장애물이 무의 뿌리가 성장할 때 걸림돌이 되면 기형무가 생기니까 밭을 갈고 돌을 고를 때 이런 것들을 잘 골라내 주셔야 됩니다. 텃밭의 사정에 따라 두둑을 만들어 주시겠지만 전문 농가에서는 무길이 25cm의 간격으로 전파종을 많이 합니다. 한 구멍에 3알에서 5알의 씨앗을 파고에 넣고 흙을 2-3cm 정도로 덮어주는데 흙을 덮으실 때는 밭의 흙으로 하셔도 되지만 따로 상토를 준비해서 상토로 덮어주시면 가볍고 굳지 않는 상토 특성상 새싹이 밀고 올라오기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텃밭에서는 돌을 타서 줄파종도 많이 하는데 이때는 5cm 정도 간격으로 촘촘하게 씨앗을 심었다가 나중에 싹을 솎아서 간격을 벌려주시면 됩니다. 기온에 따라 다르지만 싹이 올라오기까지 4일에서 7일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발화하기 전까지 수분을 계속 공급해줘서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발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파종할 때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두둑에 이미 물을 준 상태에서 씨앗을 올리고 그 위에 흙을 덮어주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흙에 전체적으로 수분기가 더 많아지고 흙을 덮고 나서 물을 주면 흙 표면이 마를 때 딱딱해져서 초반 싹의 발현이 늦거나 불량할 수도 있습니다. 줄파종을 했다면 25cm 간격 사이사이에 있는 친구들은 모두 뽑아주셔야 하니까 새싹의 상태에 따라 선별해서 속지는 않아도 되지만 전파종을 했다면 한 구멍에 여러 개가 있겠죠. 그때 가장 튼실해 보이는 놈을 두고 나머지 벌레 피해가 있거나 너무 길거나 키가 작은 놈들은 뽑거나 잘라주시면 됩니다. 본잎이 7장 정도 될 때까지 2-3회 정도 솎아서 한 구멍당 최후의 승자 한 포기가 남을 때까지 솎아주시면 되는데 가위로 깔끔하게 자르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솎을 때 조금 편하게 하시려면 파종할 때부터 씨앗 길이의 간격을 조금 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솎음 작업을 할 때 길게 자라거나 쓰러진 아이들이 보일 때 줄기에 흙을 덮어서 똑바로 세워주시면 광합성이나 향후 성장에 도움이 되니까 북주기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종 후 20일 이후에 솎아내기를 완성한 날에 그 김에 첫 추비를 주시면 좋은데 비료가 뿌리에 닿지 않게 두둑의 경사면 끝부분쯤에 NK 비료 주시면 됩니다. 질소, 가리, 칼슘이 함께 들어있는 유니칼슘 같은 NK 추비 제품 많이 있죠. 수확 20일 전까지 보름 간격으로 2-3회 정도 주시면 되는데 한 구멍에 1g을 기준으로 생육 상태를 봐가면서 가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덕기에 심었고 파종한 지 60일에서 80일 정도 되었다고 한다면 수확을 해도 괜찮습니다. 보통 농가에서 상품으로 내놓는 무의 무게가 대형 무는 개당 1.3kg 이상 되니까 참고하시고, 무농사는 무엇이든 과함을 경계해야 하는데 이걸 더 크게 만들겠다고 놔두다가 서리를 맞는다든지 때를 놓치는 일 없게 작든 크든 먹을 수 있을 때 걷어 들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끔 무 가운데가 심이 생기거나 속이 까맣게 썩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소 양분의 결핍일 가능성이 큽니다. 궁소는 밑거름으로 전량해 주시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애초에 궁소가 포함된 복합 비료를 사용하시거나 따로 입상궁사라고 하는 제품을 10평에 50g 정도 골고루 뿌려서 궁소를 보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어차피 청벌레와 벼룩잎벌레, 진딧물로부터 배추를 지켜내기 위해서 살충제를 뿌리실 텐데 그때 배추무밭 전용 액제 비료를 같이 살포해 주시면 궁소 칼슘이고 뭐고 결핍의 부담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농사친구에서는 칼슘과 붕소가 포함되어 있는 배추무 전용 액제 비료, 그리고 면역력을 높여서 병해와 생리장애로부터 작물을 지켜주는 생리활성 제품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상호 보완되는 부분이 있어서 두 제품을 함께 사용해 주시면 제일 좋고, 무뿐 아니라 배추밭에 사용하시면 더 좋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무가 터지는 경우를 보면 토양이 건조했다가 과습해지는 것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처럼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 작물을 재배할 때도 많은 수분을 요구합니다. 그렇다고 과습하면 안 되는 것도 아시죠? 수분 관리는 무조건 잘 해주셔야 되는데, 혹시 내가 주말농부이거나 토양의 수분을 적절하게 맞출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토양의 물이 마르지도 과습하지도 않게 조절해주는 제품을 밥 만들 때 흙과 섞어주시면 딱히 뭐 안 해도 아주 적당한 토양의 수분 상태를 유지해서 좋은 품질의 무를 키우는데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평용이 몇천 원 안 하기 때문에 이 제품 하나 구비해서 무나 배추밭에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추와 무는 싹이 나자마자 벌레와의 전쟁입니다. 벌레랑 좀 나눠 먹지 하고 벌레들 그냥 두면 나눠 먹는 게 아니고 걔네가 다 먹습니다. 나방이나 나비의 애벌레들, 벼룩잎벌레, 진딧물, 달팽이까지 다 달려들어서 무잎을 뜯어 먹으면 광합성이 안 되고 뿌리가 제대로 발달할 수가 없죠. 초반에 한랭사를 설치해 주셔서 날아오는 나방, 나비들을 막아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 흙 안에서 서식했다가 작물로 올라와서 피해를 주는 해충들은 한랭사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벼룩잎벌레 같은 그런 해충은 토양살충제를 멀칭하기 직전에 흙과 섞어 숫자를 좀 줄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농약을 사용하자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의 어린 잎을 솎아 먹어야 되기도 하고 재배 기간도 짧고 그래서 꺼려지실 수가 있죠. 그때는 유기농 제품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농사친구의 유기농 미생물 살충제 작살라 충은 특허받은 미생물 균주가 토양 안에 있는 벌레에 기생해서 감염시켜서 죽게 하는 원리로 시험기관에서 그 효과를 검증받은 제품입니다. 친환경 제품이라서 토양, 사람, 동식물 어떤 것에도 해가 없고 오로지 벌레에만 영향을 끼칩니다. 농약 대신 사용하시기 아주 좋고, 벌레뿐 아니라 병균도 예방해 줄 수 있어서 병의 예방까지 다방면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랭사를 안 했을 때는 나비, 나방의 애벌레들과 진딧물 이런 것들을 농약 대신 천연 살충제 작살라 액제 제품으로 잡아주시면 살충 효과도 농약 대비 84%를 인정받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수확해 드셔도 아무 문제 없는 친환경 제품이기 때문에 좀 안심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댓글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무 재배하기 정리하자면, 첫 번째, 무는 수확하는 날짜로부터 70일을 역산해서 8월 중순 이후에 모종이 아닌 씨앗으로 파종한다. 두 번째, 밥 만들 때 석회로 산성 토양은 개량해주고 퇴비나 비료가 과하지 않게 시비해서 깊게 갈고 물들을 잘 골라내준다. 세 번째, 무끼리 25cm 이상 간격으로 파종하고 발아하기까지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파종 후 20일이 될 때까지 소금 작업을 마무리해주는 것이 좋다. 네 번째, 추비는 20일 이후부터 보름 간격으로 2, 3회 정도 NK 비료를 주는데, 살충제 살포할 때 배추무 전용 액제 비료를 함께 살포해주며 질 좋은 물을 생산하면서 추비의 부담을 조금 덜 수 있다. 다섯 번째, 한랭사로 벌레 피해를 막으면서 토양살충제를 해주는 게 좋은데, 농약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토양살충제로 작살라 충, 액제살충제로는 작살라 액제 제품을 추천한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가게에 무종자 사러 오시는 분들 중에 맵지 않고 맛있는 무를 달라고 하시는 손님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말은 아끼지만 사실은 무는 종자가 문제가 아니라 물 빠짐이 좋고 딱딱하지 않은 토양에서 촉촉한 상태로 재배될 때, 그리고 바람 들지 않게 늦지 않게 적절한 타이밍에 수확할 때 다이소 씨앗이 됐건 뭐가 됐건 어떤 종자를 파종하더라도 좋은 품질의 무를 수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올해도 맛있는 무 생산하기를 응원하면서 나는 이렇게 했더니 무가 잘 되더라 하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혹시 배추와 무를 재배하기 전에 밥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은 다음 영상 시청하시면 크게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농사친구, 여기는 김포의 농약사 농사
기차 이야기, 저는 문상철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늘 좋은 정보와 늘 좋은 제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